이제 역병의 끝이 있는가? 정식에 관하여 15살 때 나는 자판기 동전 토이코에 손가락에 끼어서 들어가는 악몽을 수술 것 같다. 평소 부모님이 25센트 동전을 주고 세이프웨이 마트 밖에 있는 자판기에서 마트 브랜드 음료수를 뽑아오는 심부름을 시키셨다. 꿈속에 나는 1달러 지폐를 넣고 음료수를 꺼낸 다음에 25센트 동전 3개를 돌려드리고 잔돈 바람기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바늘에 찔리고 만다. 한때 콜라 자판기라 공중전화의 잔돈 바람기에 HIV에 감염된 바늘이 숨어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소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유행했다. 언론에서는 사실이라고 반박했으나 대래 소문을 사실로 입증하는 격이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왜 뉴스에 나오겠는가? 1999년 버지니아주 프레스키에서 두 사람이 공중전화 통전 초입구에 손가락에 찔리는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직거전 장난으로 결론내렸다. 바늘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새 것이었고 누군가 거꾸로 소문을 사실로 만들려고 시도한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HIV에 걸린 사람은 없었다. 15살이었던 나는 그것이 현실인 꿈을 꾸었다. 나는 내 이지에 끌릴까봐 여자들과 키스하는 게 무서웠다. 키스로는 바이러스가 옮지 않는다는 것을 나도 알았다. 하지만 공포는 논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특히 15살에는 몸속에 있던 아니던 우리는 바이러스와 함께 산다. 우리는 우리를 감염하여 우리 몸속에 살 수 있는 바이러스와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산다. 그들은 오직 진입하려는 분자적인 열망으로 세포의 문을 두드린 다음에 바이러스와 세포로는 두 개체를 하나로 만들려는 청혼이다. 나는 30살에 5살에 HIV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나와 관계하던 남성이 도중에 콘돔을 벗어버린 뒤부터 그는 불에 복용 중이라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내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도 그를 막지 않았다. 어설프한 상황이 될까봐 그리고 그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재미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몇 해 전이었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나는 멈추기였을 것이다. 이제는 다음 날에 바로 이 음료수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만두기 하지 않았다. 이튿날 나는 펩을 복용했다. 트루바디에 그라비라를 추가한 것이다. 트루바다는 MCT와 두 가지 약물로 구성되는데 바이러스의 복제를 기계를 차단한다. 바이러스가 유전자를 또 DNA 붙들러 붙게 하는 바이러스 통합 요소를 억제한다. 한 달 뒤부터 나는 트루바드로 프랩을 시작했다. 나는 맨 처음 HIV가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밝혀진 1983년에 태어났다. 당시 35살이었던 내 안에 있던 HIV 결과가 양성으로 잘못 나왔던 22살 때도 15살 때도 태어났을 때도 하지만 프랩을 시작한 35살 이후로 지금까지 HIV에 대한 걱정은 사라졌다. 질병과 건강의 이분법은 우리가 인식하든 하지 못하든 언제나 다 공성이다. 나는 한때 선택을 기변 없이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저 두 왕국이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양자 상태에 있는 하나의 왕국이 존재할 뿐이다. 건강하거나 아픈 것의 양자 상태를 넘어렸던 것에 적응과의 동의였던 암을 예로 들어보자. 암은 암에 걸리고 아니고서의 이분법적인 상태가 아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지만 대개 선을 넘어 아픈 상태에 도달했을 때만 암을 기꺼이 인정할 것이다. 암에는 단계가 있다. 1기는 정량이 작고 대부분 쉽게 치료가 가능하다. 4기는 공격적이고 악성이며 치명적이다. 많은 경우에 전립선암은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된다. 무증상 상태에서 우리가 다른 이유로 죽을 때까지 함께 산다. 암은 흑도 백도 아닌 회색이다. 더 나아가서 애초에 백지 상태라는 것도 없다. 몸이 있는 한 암의 부재는 없으니까 세포가 분열하는 매일매일 우리는 암세포를 만든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컨대 외부 세계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새로운 피부를 만들려면 세포는 분열해야 한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다른 변이가 발생한다. 다른 변이는 암의 원료이다. 발암물질과 햇빛이 암을 일으키는 이유는 다른 변이를 만들어서 DNA에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포 분열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 아무 위험을 무릅쓰고 매일매일 세포를 만드는 것이 곧 삶이다.
고로 암의 부재는 곧 죽음이다. 이렇게 암세포는 삶의 정상적인 일부이다. 우리는 면역계를 감염성 질병,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흔히 상상한다. 그러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면역계가 암으로부터도 몸을 지킨다는 점이다. 암은 몸속에 다른 변이를 거쳐서 다른 것으로 변해서 위협을 가하는 세포다. 40살이 다 된 내 안에는 확실히 암세포가 있다. 다른 변이가 되어서 분열을 거듭하는 세포, 이런 세포를 찾아서 없애서 내가 하나의 온전한 유기체로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면역계다. 처음에 HIV의 개의 암이라고 불린 것이 그래서다. 가포시 육종에 따른 피부 병변은 병의 악화로 이런 가정에 되는 징후다. 우리는 모두 위험에 처해 있다. 바이러스 감염도 마찬가지다. HIV 양성인 사람도 혈액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 HIV로 옮길 위험 없이 다른 이들 같은 기대 수명을 늘릴 수 있다. 혈액에서는 수두의 경우에 한 번이라도 감염되는 바이러스는 항상 몸속에 잠복한 상태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염된 상태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아픈가? 증상이 있는가? 아니다. 우리는 그저 건강하고 아픈 상태이다. 이때 면역계가 사라진다면 바이러스들이 모두 포위하며 달려들 것이다. 면역계는 계속해서 바이러스와 암의 말을 건넨다. 단순 포진, 대상 포진처럼 바이러스는 항상 몸속에 존재하고 언제든지 재활성화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은 제자리에 있다. 자, 계속 읽어봅니다. 마스크를 쓰며 집안에서 격리생활을 하며 집 밖에 존재할 위험을 알고도 혹은 모른 채로 감수하고 집을 나서며 나는 코로나19와 함께 살고 있다. 백신 접종을 한 내 몸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질병을 보호막을 또 주입된 바이러스의 일부에 반응한다. 자, HIV 음성과 HIV 양성의 물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코로나 음성과 양성도 마찬가지다. 당연히 차이가 있다. 그리고 HIV든 코로나19든 확진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이러스 때문에 또는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죽음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뜻이다. HIV는 물질적이며 그것의 유전적인 재료는 HIV 양성인 사람들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은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것과 다르다. 나비가 있네. 살살 갔다가 한들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퍼지도록 두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코로나19와 함께 산다는 것은 그 위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내 아끼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화의 피해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이다. 가포시 육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가포시 육정은 암이다. 암은 원래 정상이었던 우리 자신의 세포에서 생겨난다. 줄기세포를 제외한 개별 세포들은 모두 일정한 횟수로 분열한 뒤에 죽는다. 죽지 않고 계속해서 분열하는 법을 배운 세포가 암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많이 증식해서 우리 나머지 온몸을 장악하고 죽인다. 내 발에 핏빛 보라색의 가포시 육종 병변이 있다고 상상해보자. 손을 씻고 장갑을 낀 다음에 내 피부 세포의 일부를 긁어낸다. 그것을 식염수와 포도말린 소금과 방부제와 함께 간을 이용해서 옮긴 다음에 현미경 아래에서 건강한 피부 세포 옆에 올려놓고 비교해보자. 무엇이 보이는가? 다른 색깔, 이상한 모양, 지나친 생장 등 암세포의 대표적인 특징이 보일 것이다. 더 자세히 보라. 광학현미경으로 부족하니 이번에는 전자현미경에 올려놓고 보자. 광학현미경 올려놓고 보자. 가포시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HIV에 감염되었다. 이 바이러스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방식으로 전파되지만 아마도 성관계는 또 혈액을 포함한 체액으로 옮기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수백만 명의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지만 가포시 육종으로 악화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 미국과 영국에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많은 바이러스 염기 서열이 이런 경로를 선택하거나 취한다. 이 바이러스는 우연히 만나서 감염한 세포에 자신을 전달한다. 이들 바이러스의 대부분은 감기조차 일으키지 않는다. 어떤 바이러스는 몸속에 갇혀서 탈출하지 못한 채 우리가 이미 이기는 뭔가의 기억으로 남는다. 레트로바이러스 등등. 이 바이러스
게놈 즉 DNA는 예전의 운석이 자기 복제를 위한 분자적인 기억으로 남아있다. 분자적인 기억으로 역시 남아있다. 헤르페스, 언젠가는 HIV도 이렇게 되기를, 언젠가 이렇게 되기를, 처음에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례는 단순 포진 바이러스이다. 사람들 대부분의 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 아마 우리가 기억도 하기 전부터 쭉 그려왔을 것이다. 오로지 몸이 쓰는 과정도 세포들을 죽이고 죽은 세포들을 벗겨내서 속살이 드러날 때 진물을 품고 벗겨지는 뒤집어지는 느낌도 싫다. 한심진절이라는 얼마나 오래 이런 헤르페스 바이러스와 함께 살았는지 암시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실제로 생쥐가 감염된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실증 등을 일으키는 위험 바이러스부터 생쥐를 보호한다. 또한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면역기가 말라리아 또는 다른 바이러스 감염에 대응하는 것을 돕는다. 이 바이러스는 매우 흔한 데다가 일단 감염되면 우리 몸에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면역계의 구성 요소로 진화했다는 가설이다. 이 바이러스는 항상 우리 몸에 존재하면서 언젠가 활성화되고 애를 쓰고, 또 한편 우리 면역계도 항상 우리 몸에 존재하면서 그들을 잠재우려고 애를 쓴다. 평생 진행되는 이 대화는 면역계가 다른 영혼체에 반응하게 전개시킨다. 바이러스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있었기에 그들이 없다면 우리 면역계는 아마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것이다. 바이러스는 한 종으로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일부로 존재해 왔다. 자, 모든 바이러스가 전염병을 일으켜서는 한 것이 아니지만 제가 하는 바이러스 형성에서 역병은 수시로 일어난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전염병과 함께 또 전염병을 초월해서 살 것인가. 자, 여기서는 사실 이제 나는 오랫동안 나 자신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썼다. 에이즈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는 남성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검은색 쓰레기 봉투 더미를 보았다. 사랑했던 사람이 미완성된 고급 옷 조각처럼 검은 쓰레기 봉투에 담겨있는 버거운 물리적인 기억 앞에서 새 출발은 터무니없는 소리다. 에이즈의 시대는 그에게 사랑과 애정의 대상을 만지지 않는다. 면 그들은 죽지 않을 거라고 가르쳤다. 코로나19가 우리 뒤에 남길 앙금은 뭘까? 코로나19 시대에 썼으니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백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봐라. 2021년에 5월 15일에 만만해 처음으로 나는 바업에서 저를 기다렸다. 속이 비치는 긴 셔츠와 브렉신을 입고 또 검은 가죽 국구 보호대를 찼다. 바지를 벗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바지를 느슨히 끌러 보호대의 밑부분 엉덩이가 슬쩍 보이기만 할 것이다. 정말 오랜만이다. 우리는 차츰 앞으로 이동한다. 줄이 빨리 줄지는 않지만 줄이 길지 않아서 괜찮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정문에 서 있는 첫 번째 남성에게 신분증을, 두 번째 남성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었다. 요역지 백신 관리 앱인 또 이렇게 해서 접종 완료. 나는 맨 처음 뉴욕의 게이 레더바 이 글에 발을 넣을 때도 비가 약해진 기분이다. 그것은 이렇게 해서 자기는 할 것은 다 했다라는 거네요. 살살왔다가 가는 바이러스를 해도 쉽게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스, 천년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생물학자니까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HIV도 어떤 거에 바이러스의 어떤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시작된 인간의 가능성을 조사하는 현대성은 과거에 불가능했던 기술을 안겨주었다. 현대성에 불러온 편리함, GPS, 자동차, 실내, 화장실은 누군가가 희생의 한 결과이다. 우리가 내리는 어떤 결정도 윤리적이지 못한 것 같다. 독일사회에서 어르노가 썼듯이 잘못된 삶을 올바르게 살 수는 없다. 코로나19가 많은 이들에게 진지한 평가의 기회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이들에게 후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견일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미국에 거주하고 백인 정상 요청 그리고 대학을 나왔고 집을 살 정도로 좋은 직장 가진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소유할 수가 있다. 우리는 누가 이런 특별한 윤리에 접근할 수 있고 없는지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자네는 의의 자본주의 세계에서나 개인의 어떤 결정도 또 어떤 인생도 만약 윤리적일 수는 없다. 자연성은 이미 시스템 자체에 깊이 내재되어 있고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 지역협동조합이나 농장에서 식재를 구입하고 현지에서 생산된 면허를 사용하고 공정무역 커피를 마시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몰고 자동차를 타고 출근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아이폰은 어른이거나 애들이거나 할 것 없이 산으로 가서 걔는 코드를 사용한다. 자유주의 진보주의는 대개 성과와 제의식, 자신이 옳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고들 한다. 그 해결책이라는 것이 결국 일종의 연극이고 여러 간격은 브로드웨이 간격과 다를 바가 없다. 아도르노는 틀리지 않았지만 옳지도 않았다.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정말 노력을 하고 있나? 코로나19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은 최대한 빨리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었다. HIV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우리는 듣지 않았다. 우리는 HIV와 40년을 함께 살아왔다. HIV가 10개월 되고 1년 후인 1984년 보건복지부 장관 마그렛 해글러는 앞으로 2년 안에 HIV 백신의 테스트를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래서 1990년에 HIV로 10만 명의 미국인이 사망했다. 지금도 HIV 백신은 없다. 하지만 2021년 희망이 보였다. 왜 말하니 백신이 HIV에 대한 강력한 항체 반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출시된 최초이자 유일한 mRNA 백신은 화이저와 모더나에서 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다. 나는 또 다른 백신을 아직은 불가능한 백신을 상상해본다. 내가 살아생전에 HIV 예방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도 되게 해줄 그 백신을 2017년에 내 인생 처음으로 혈액에 HIV 약물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나는 컨돔을 사용하지가 내 남자가 아닌 남성과 잠자리를 가졌지만은 괜찮았다. 그는 먼저 자기 손가락을 내 안에 넣었고 나는 거기에 맞춰서 내 몸을 들이밀었다. 어느 여름 오후에 아주 더 좁은 침대였다. 그의 긴 팔다리가 바닥에 내려졌다. 나는 그가 내 몸과 갑자기 가장 정리해진 신체 부위의 항문에 닿을 수 있게 몸을 움직였다. 나는 그의 이름도 몰랐다. 걱정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위험에 대한 걱정은 아니었다. 그는 내 몸을 밀고 또 바이러스에 대한 나의 지식을 포함해 모든 생각을 내 몸 밖으로 밀어냈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HIV와 함께 산 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바이러스가 내 의식에서 물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수십 년 동안에 수많은 죽거나 살아남았다. 어떤 약물은 발견되었고 어떤 약물은 제조되었다. 백신을 성공했고 백신은 실패했다. 어떤 것은 이렇게 되었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병든 사회도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내가 진짜 분노한 것은 우리는 병든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는 병든 사회에 살고 있다. 병든 것을 합리화하자면 모든 세상이 다 병들었다는 거죠. 건강에서 KKK가 실작을 2003년에 고향의 워싱턴 저 시골 마을에서 KKK가 실작을 벌떼었다는 말을 했던가? 맞다. 2003년에 그 진보적인 미국 북서부에서 내가 대학에 입학해서 마을을 떠난 직후에 한 흑인 가족이 촌스럽게 번지르한 골프장 근처에 서 건강한 모습을 또 이야기해볼까? 저항의 역사도 있다. 연약한 몸들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건강히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 보편적인 바이러스는 국경을 무시한다. 마지막으로 역병이 끝난 게 언제였던가? 이런 역병이라는 의미를 또 말을 표현을 했네요. 그 게이로서 또 이런 글을 적나라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 또 자유 속에서의 어떤 표현력이라 할까요? 그렇게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신감이라 할까? 이런 표현을 했네요.